거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네, 정말 뜨겁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때려치고 뛰쳐나왔겠죠, 그죠? 제 입장이 이 정도면 저는 뭐 마냥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 날이 꽤 많습니다. 어, 뭐 이런 거야. 자, 근데, 자, 이제 많은 논의가 있을 건데, 저는 지수의 끝을 한정 짓지 말자 하는 입장입니다. 지수를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뭐 EPS 증가가 아마도 3, 4, 5월 어딘가에 그 예상치가 꼭지를 찍을 거기 때문에 EPS 증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도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들 눈에 드디어 포착이 됐고, 등등등. 그리고 1차 랠리가 5,000포인트로 끝나고 2차 랠리가 일반인들에 의해서 2차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증시각도 TV의 시각이니까, 자, 2차 랠리는 일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세장은 훨씬 무섭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98년, 99년, 그리고 특별히 99년, 2000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때를 소환을 해보면 아직 그때 뜨거움에는 도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현재 근데 분위기는 그때의 뜨거움을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어디까지 호출을 해야 된다? 3조 호황, 1980년대 3조 호황까지도 불러서 소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고 지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은 6,000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고 꽤나 오래도록 경고 비슷하게 드렸던 환입니다. 네, 환. 자, 달러 대비 얼마라고요? 1432원. 자, 엔화 대비, 92가 깨졌네. 919. 자, 중국 위안도 탄탄해요. 그래서 얘는 들 깨졌어. 208. 자, 유로화 대비 1700원에 얼마 만에 깨졌습니까? 자, 얼마 만에 깨졌는지 모르게 깨졌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 경고 날린 거거든. 엔화 약세 베팅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너무나 많은 요소와 변수들이 원화 강세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외국인들 돈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수출해서 외국에 박아놓던 그거 필요해서 언제 들어오든 어쨌든 달러 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업들이 달러가 지속 강세라고 확신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달러를 들고 있을까요? 달러 대비 원화가 지속 강세가 된다고 하면 원화로 바꿀까요? 한꺼번에 본물 터진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환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차트 보면 오늘 이거 아까 1430원이 많이 반등해서 이만큼이야. 와, 장중에 1430원도 깨졌고요. 후룩 1440원이었어요. 후룩 거의 10몇 원, 그러니까 1% 가까이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 ETF 설정해서 들어오는 자금 후덜덜입니다. 자, 어제 1조 2천억 가까이 찍었었어요. 자, 오늘은요. 자, 또 9,600억. 와, 후덜덜하다. 지금 저것은 사우스코리아 ETF인 EWY,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중국 제외 이쪽에 들어온 자금을 모은 규모입니다. 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 중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제일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좀 뭘 볼 거냐,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봅니다. 수익률 따라 간다니까요, 돈은. 자, 근데 한국 코스피가 좋으니까 쫙 보셔. 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 돈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게다가 지금 미국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규모의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이머징 마켓, 아유, 야, 미국 말고 딴 데 없어.
좋은 데 없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이머징 마켓에 코리아라고 있어. 코리아? 이머징 마켓? 코리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코리아? 업 하는 걔네들? 그거? 어? 코리아 데몬 헌터스 그 코리아? 거기에 이머징 마켓이야? 뭔가 데이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래, 걔네가 지금 이머징이야? 근데 지금 막 올라? 왜 올라? 아, 반도체? 아,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아, 그렇구나. 걔네가 그걸 다 갖고 있구나. 그렇구나. 현다이? 현다이도 걔네 거야? 오, 그렇구나. 할 게 많네. 괜찮겠네, 그러면.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이, 이 깊은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야, 나스닥 올라? 야, 나스닥 좋아? 엔비디가 좋대? 아, 그래? 좋은 거야? 애플? 아, 애플 좋은 거야? 아, 구글? 나 알지. 그 회사 알아. 그거 다 미국 시장 나스닥에 있다고? 아, 그럼 나스닥 사면 그거 사는 거야? 아, 오케이, 콜. 이거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돈에는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뭐 이게 EPS 대비 EPS 성장률이 어떻고, 배당 가능 금액이 얼마고, 현금 흐름이 얼마며, 현금 DCF 모델이 뭐고, 뭐 이런 거 가기 전에 그만해, 힘들어, 이렇게 뇌가 얘기하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에 의한 상승장이 시작됐다, 직관적 시장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자, 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제가 보기에 환율 관련해서 단추는 어디가 있느냐? 달러 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뭐야? 저기 이 부장, 저 환율 전망 좀 해갖고 와보세요. 지금 우리 달러 얼마 갖고 있지? 그래? 1억 5천 달러? 그래. 자, 그러면 환율 전망 좀 해가지고 갖고 올래요? 보고서. 네, 오늘 오후까지. 응? 뭐야? 아니, 그러면 이거 여기서 저쪽에 큰 돈 갖고 있는 그네들 이거 원화로 환전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물량 쏟아지면? 아, 그래? 야, 그러면 야, 빨리 해. 괜찮아. 아, 많이 먹었잖아. 괜찮아. 빨리 결제하세요. 자, 원화 쓸 일 어디 있는지, 달러 쓸 일, 그 달러 쓸 것만 빼고 다 돌려. 오케이? 합시다. 자, 저 전화해가지고 은행에 전화해서 빨리 바꿔요. 이렇게 될 가능성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 저는 그게 무섭다고 봅니다. 환율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채금리까지만 한번 살짝 보고 들어올게요. 자, 국채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죠. 네, 분위기가 지금 되게 뭔가 금융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전 어도우 대표, 민희진 대표에 대한 그 소식입니다. 자, 민희진 대표가 지난번에 소송에서 승소했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56억짜리 승소를 했는데 어떻게 승소를 할 수 있었지 하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자본주의와 그 싸움인데 어떻게 계약을 걸었는지 그걸 질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게다가 저기 어디야, 상대방인 하이브는 김앤장 군단을 넣었어요. 졌어. 김앤장 군장을, 이거 지면 안 되지. 우리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가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주주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이겨? 했는데 이겼어.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던 사건이죠. 놀랐었던 사건인데 민희 대표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자, 256억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그냥 다 읽을게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제게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 여러분께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이분은. 이제 그 빛의 새로운 K-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약간 남자 톤이시잖아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을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풋옵션 250억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우 직원들과 팬덤을 포함해 뉴진스 관련 모든 고소와 고발을 종료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5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저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멤버들도 괴로울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갈갈이 찢겨진 마음으로는 결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습니다. 제 진정성이 확인됐기에 이 세상에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마음이 힘들 텐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K-POP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현 어더가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말 진짜 많은데 접고 가겠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도 좋은데요. 주주 자본주의를 승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 회사가 만든 상품을 즐겁게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 감성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과연 좋을까 하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자본가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투자자니까. 자본가는 아니지만 투자자이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핀플루언서들의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자본시장법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방송과 SNS, 간행물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가상자산 매매를 반복적으로 조연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핀플루언서들이죠.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의 보유 종류와 수량 또한 그거에 따라 수령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위반 시 시세조종, 손해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추세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위반 시 견책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하는 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승인된 상품만 홍보를 허용하는 그런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은 요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슷한 게 유사 투자자문 업자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자문 아니고 비슷한 투자자문 업자로. 저는 진짜 투자자문업자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었다. 18년에는 132건이었던 게 24년에는 1724건으로 6년 동안에 12배나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 문제는 무자격 투자조언이 횡행하고 있고, 제일 나쁜 거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떻게든 돈만 벌면 다 돼라는 생각이 있다 보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참 알아서 하면 참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못하니까요. 결국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옆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건 저는 오얏나무를 따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선구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오얏나무 근처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네. 근데 오얏나무 따먹는 사람들은 그냥 갔어. 그냥 따먹었어. 맛있어. 이건 뭐 다 먹는 거지 뭐. 재주가 없어서 이걸 못 따먹네 바보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오얏나무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잡혀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오얏나무 따먹은 사람들은 별일 없어. 근데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처벌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수급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에서 25년도
국제투자 대차 대조표를 잠정적인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니까 현재 지금 26년도 1월, 2월 달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일단 25년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외부채라고 하고, 파란색은 대외 금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왼쪽이 순자산인데, 순자산, 그러니까 저 상황 보세요. 한국 사람들 외국 주식 엄청 산 거야. 엄청 사고 뭔가를 많이 샀어, 외국 거를. 그러다가 막판에 지금 25년 막판에 팍 꺾인 거는 뭐냐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그 국내 주식 비중, 그 보유 금액이 확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사서 이랬을 수도 있고 올라서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저 꺾인 거 보니까 대략 10월 달인 거 보니까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저 오른쪽에 점선 빨간 거 빡 튄 거 조자리. 저 하이닉스야, 하이닉스. 제가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걔들 빵 튀면서 보유 평가액이 빵 늘어난 거야. 그럼 얘네가 팔고 나가면 이게 부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왕창 늘어난 거다. 자, 그럼 저 그림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지금 외국인들 자산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면 대부채가 엄청나게 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야, 옆에서 돈 벌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외국 애들이 애들끼리 야, 어느 펀드 돈 엄청 벌었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소문 듣고 들어오죠. 외국인은 뭐 사람 아니야? 똑같지?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오면 야, 이게 계속해서 외국 달러가 넘치겠구나. 당분간. 근데 이게 고민 한번 해야 되니까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쟤네들이 수익 실현에 돈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외 금융 부채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데, 그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환의 충격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국면이니까 엄청나게 환이 강세가 될 수 있는,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나중에 잘못하면 애들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외환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불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금융자산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팔고 한국으로 넘어오면, 그 돈까지 넘어오면 더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좀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까지 마음에 품고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서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1호가 드디어 설정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투자처럼 삼성전자 P5 공장, 그리고 울산에 있는 이수 스페셜 케미컬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민성장 펀드 1호가 총 150조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요. 뭐 간접 투자,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투자, 대출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 건은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평택 P5 공장에 과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울산 전고체 공장에 금리 3%대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2조 원, 그리고 오대은행이 여기다 추가로 5천억 해서 2.5조 원을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택 P5 공장 짓는데 뭐 도움이 되게, 야, 삼성전자 같이 부자 회사들도 돈 빌려서 저리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반도체 산업을 생각한다면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P5 공장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원시 디램 같은 거 많이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 당연히 HBM에 많이 쓰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울산 전고체 배터리에는 약 1,000억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로봇이나 그다음에 그 드론 이런데 뭐 너무나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자, 요건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ETF 소식입니다. 저 또 하나 앞서 이제 수급 이야기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늘 드디어 6,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ETF 규모가 정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ETF가 지금 2달 됐어요. 2달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늘어나는 거 보소. 저 22년, 23년, 24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갑자기 25년에 100조 넘게 늘어났죠. 그러더니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80조 늘었어. 80조.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는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ETF를 사서 기관 매수로 잡히는 거고 개인들이 밀어올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의한 상승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 동력이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하게 한 거고 하이닉스 100만 원 돌파하게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왜 그러냐면 ETF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게 바로 반도체 ETF이기 때문이에요. 타이거 반도체 탑10에 6조 들어왔고 코덱스 반도체에 3.5조,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2.4조, 반도체 레버리지 1.1조, 그리고 우리 이렇게 스포나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 이런 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겠죠. 지금 여기 넣으신 분이 지금 한 달 만에 벌써 꽤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댓글로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ETF에 이렇게 많은 그 반도체 관련 ETF에 이렇게 많은 돈이 조성이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20만 원, 100만 원을 찍게 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무려 5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요. 코스닥 150에도 7.4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사실 본질 가치하고 다르게 버블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들은 실적 없어요. 얼마.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빵빵 뛰는 것은 걔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돈빨 때문입니다.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건 빵빵 뛰어 오른다는 거. 그래서 돈빨이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실적 상관없이 갈 건데 실적이 없으면은 허공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기억하세요. 지금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그러니까 근거는 있지. 수급이라는 근거는 있지만 펀더멘탈, 실적 펀더멘탈,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없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빅4 업체들의 설비 증설 관련 소식이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그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가 클린룸 확보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클린룸이란 건 뭐냐면은 반도체 그 웨이퍼를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깨끗이 순도 높은 웨이퍼를 이렇게 큰 원판이에요. 깨끗이 닦아. 닦을 때 뭘로 닦아야지? 깨끗해. 하고 닦겠어요? 입에서 이물질 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뭐 순수 알코올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 그 다음에 EUV로 바바바바바 빗으로 막 싸. 응? 그러기 전에 뭐냐면 빗으로 쌌을 때 노출되는 부분과 노출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한 다음에 케미칼로 빗으로 팍 싸요. 싸가지고 그림을 쭉 조자조자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부식을 이용해서 쫙 부식될 부분과 안 부식될 부분을 나누죠. 그걸 식각이라 그래요. 근데 식각을 할 때 케미컬에 착 담궜다 나오는데 이게 웨이퍼를 예쁘게 만드는 건데 사람한테 이게 독가스거든. 독가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 자동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 웨이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룸 저기 사진 비슷한 거 하나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이게 사람이 일했어. 그래서 이게 왜 한국에 왔느냐 보면은 미국 애들이 하다가 이거 야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거 사람 잡아. 야, 이거 말고 저기 좀 어디 좀 이거 할 만한 나라 없어? 거기는 인프라가 없어서 안 돼. 여기 그거 몰라. 저 아프리카 애들은 모르고 거기도 안 돼. 동아시아? 그래. 걔네 스마트하지. 그래. 걔네한테 해보자 그러자. 그리고 마진 좀 주면 되잖아. 야, 걔네한테 여기 위험해서 안 되겠어. 하고 사실은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과정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딱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도 그냥 했지. 그냥 몸빵 하면서 했죠. 위험한 거 그렇지만 열심히 최대한 뭐 마스크도 쓰고 하면. 근데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룸으로 들어간 거다. 이 러프하게 이게 문돌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룸을 만들어야 웨이퍼가 들어가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짓고 있는 사이에 건물 규격 딱 나오니까 웨이퍼 규격 다 뽑아서 던져서 라인 설비하는 거 다 발주내고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에 같이 그냥 딱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쉘 퍼스트 전략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회사들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P5 클린룸이 구축 시점을 6개월 앞당겨서 25년도 3분기에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27년 말에는 가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M15X, M15X를 그 한 달 정도 더 당겨가지고 페이즈 4 같은 경우는 3월에 조기 준공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27년 5월을 가동 목표로 시장을 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피고 있냐면, 야, 얘네 진짜 진짜 그 중고 고쳐 쓰는데 진짜 도사인데, 브라운필드의 다른 공장, 아마 이거 저걸 텐데 LCD 라인일 텐데 그거 인수했거든요, 대만에. 그걸 가지고 고칩니다. 근데 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린룸 설비가 좀 있는 거죠. 그걸 개선해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당기겠다, 한 1년 당기겠다는, 그렇게 이제 클린룸의 속도전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클린룸이 다 지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웨이퍼를 넣고 시생산을 하고 다 감이 잡히고 그 뭐랄까 0점 조준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출하가 되는데, 물량 출하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방산 드론 관련된 소식입니다. 방산 드론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열릴 것이다. 무려 75조 원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존의 그 뭐랄까 공격 방어 시스템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기존에는 먼저 가서 조지고, 그다음에 탱크 들어가고, 비행기로 조지고 나서 미사일 쏘고 완전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였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전투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싸게 간다는 거예요. 싸게 인해 전술로. 어떤 인해? 사람 인해 전술? 아니, 드론 인해 전술.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격하는 데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 들고요. 대신에 이거를 막는데 그냥 돈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으로 지금 뒤덮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좀 이상하죠. 전쟁터라서 이 사진이 금이 같나? 뭐가 이상해. 이거 뭐 거미줄 같은 거 저거 뭐야? 저게 뭐냐면요, 드론이 날아다닌 흔적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 에? 드론이 왜 저런 실을 매달고, 네, 진짜로 실을 매달고 이렇게. 저기 광 케이블이거든요. 광 케이블을 열어서 저기다 통신 연결을 하면은 통신이 안 끊어지겠죠. 저걸 매달고 수십 킬로를 가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임무를 끝내고 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드론이 훨씬 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아예 그냥 국방비도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드론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 규모보다도 앞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하면서 지금은 한 35조 시장인데 32년은 75조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쪽이 단순히 이제 민수는 이제 별거 아니고 군사용의 드론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파블로 항공 이런 등등이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고, 또 하나 대한항공 등도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 그 매매 동향, 우리 그 인포맥스 그 전산에서 따온 거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사지만 보시다시피 1조 이상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밸런싱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계좌가 2배 났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그 ETF를 통해서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걸 누가 다 받아주고 있다? 기관. 저 기관은 누구다? 한국 개인이다. 자, 증권이 다 잡히잖아요, 옆에.
증권을 통해서 지금 기관이 물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 기관계 오른쪽이 다 기관 종류예요. 증권,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이게 기관인데요. 근데 증권에서 들어오잖아요. 저거 다 ETF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뜨거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000포인트 단숨에 넘어버렸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할 것이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열광이 넘치고 가열이 넘치다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때 제가 단어 정리했었는데 안 적어놔서 까먹었는데 이제 완전 이 장이 정말 강세장에서 완전히 버블장에서 나중에는 환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환장 아니고요. 환장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기억하는데 아직 환장 날라면 멀었고 환장 날라면 이거지.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너 디지털 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 대우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앞서 그 두뇌 작용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묻고 많이 따지지 않는 그런 자금들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감성적 자금들이 시장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뜨거운 장은 과열장 정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버블까지는 아직 온 것 같지 않다. 한 10,000포인트 넘어가면 환장 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000포인트를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곧 있다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